카니에 웨스트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고 용우수는 애프터 이펙트를 할 줄 모릅니다. It's Dragon Lake. I just bought a new whip.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Shawty said she love me, but I swear she never prove it.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the music. Well, that's okay. All I wanna do is make the best of my whole day. Thank the Lord up above, get the cream on the sid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방구석에서 전문 프로덕션 업체처럼 CG 같은 영상 만들기. 오늘 촬영하는 제품이 금산에서 나온 금홍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금산 지자체 쪽에 비디오를 납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대가로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금산 인삼을 좋아해 주시면 농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입하시면 농민들과 용우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 자체가 광고 영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농부 호수는 10만이입니다. 전문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신 휴대폰 광고 같은 거, Samsung Galaxy Note 20 and Note 20 Ultra. 근데 아날로그로 촬영한 영상들에 대해서 CG처럼 만들게 되면은 그것만이 가지는 굉장한 묘미가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고 CG로 만든 영상에 비해서 깔끔하진 않겠지만 그 살짝 깔끔하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그것 자체가 미학으로 다가오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조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날카로운 빛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 골고루 빛이 오지 않아가지고 예쁘지 않게 되고요.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경이 깔끔하게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부드러운 빛을 쓰시면 좋습니다. 전문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진짜 이건 방구석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약 3만원 정도로 조명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조명을 기본으로 쫙 깔고 필요한 부분에만 날카로운 빛을 쏘던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영상에 대본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달을 다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린 스크린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또 조명력인데 부드러운 빛을 사용해서 그린 스크린이 골고루 밝게 돼야 돼요. 그래야 잘 빠져요 나중에. 그래서 보통은 촬영하는 대상 따로 그리고 그린 스크린 따로 분리해서 조명을 쳐줘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대강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첫 번째 난관이 있었어요. 이 홍삼 스틱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유광 재질이다 보니까 빛을 너무 심하게 반사를 해서 제가 로그 픽처 프로필로 촬영을 했음에도 다이내믹 레인지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밝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빛이 있으니까 날카로운 빛을 사용해서 조금 채워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반사가 심해서 조명을 부드러운 걸로 바꾸고 그 홍삼 스틱에다가 제가 무광 마감제를 발랐어요.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신발 커스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크릴 물감하고 마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 모았어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엔젤러스사의 아크릴릭 매트 피니셔이고요. 근데 매트 피니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광이 있어요. 그래서 듀러라는 첨가제를 섞어가지고 홍삼 제품 위에다가 발라줬더니 확실히 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광을 줄이고 나니까 이질감이 훨씬 더 줄어들더라고요. 자, 유광일 때하고 무광일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디테일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관련한 제품들도 저희 쇼핑몰에서 취급을 하게 돼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의 연속인데 어떤 제품이 이 용도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용도로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한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든 영상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기술들로 이리저리 짜맞춰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대형 프로덕션 현업 뭐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장비나 이런 게 엄청 허접하고 이래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정신이 우리나라 예술가들에게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메라는 파나소닉 S1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광고를 하면서 받았던 모델인데 이 카메라가 4K 60프레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정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고요. 소니 카메라의 120프레임/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뒤에 초록색이 깔끔하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4K 60프레임이 되는 파나소닉 S1을 사용을 했고요. 렌즈는 60mm 2.8 수동 렌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리개가 좀 넓은 렌즈를 사용을 했는데 보케로 날려주게 되면은 그 뒤쪽이 균일해져 가지고 나중에 더 잘 빠지더라고요. 조리개 2.8로 해서 했고요. 조리개를 1.4 정도로 하게 되면은 제품을 회전시킬 때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해버리기 때문에 2.8 정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세팅은 그렇게 했고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모션 블러가 생긴 부분에 크로마키하고 겹쳐 보이기 때문에 보통 시네마틱 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 프레임 수에 곱하기 2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곱하기 4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스틱만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이 깊이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입체적 깊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홍삼 상자도 같이 촬영을 했어요. 홍삼 스틱도 그렇고 상자도 그렇고 낚싯줄하고 글루건을 이용했는데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겁다 보니까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좀 양을 많이 해서 단단하게 붙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을 연결할 때 무게중심이 맞아야 되거든요. 회전하는 축하고 무게중심이 맞아야 예쁘게 돌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맞도록 실을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도 예쁘게 돌도록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면은 예쁘지가 않거든요. 실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돌려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상자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촬영해도 이질감 없이 잘 촬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촬영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편집했는지 저쪽 뒤에 컴퓨터에 가서 제가 설명을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촬영한 푸티지들을 컴퓨터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광이 많아가지고 못 쓴 푸티지고 이 친구는 하다가 이렇게 이래서 못 쓰는 거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유튜브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 실제로 제가 광고 영상에 쓴 거는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썼어요. 홍삼 스틱 정 이렇게 보일 정도로만. 제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만들었는지 여기 뒤에다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사용한 푸티지는 이렇게 딱 두 개 썼고요. 여러 가지 돌려보다가 제 마음에 제일 드는 부분을 골라서 사용을 한 건데 일단 박스부터 해볼게요. 이게 이제 방송 광고로 나가는 프로젝트여가지고 30프레임으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24프레임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시퀀스가 30프레임/세컨드예요. 좀 천천히 돌아가는 부분을 쓰고 싶어서 저는 이 끝부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쓰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0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50% 재생 속도로 하면은 4K 60프레임의 최대가 되겠죠. 리플을 누르고 해줄게요. 크기 조절을 대강만 해주고 안 쓰는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드러 마스크를 해줘서 확대를 해가지고 400은 너무 크고 200으로 확대를 해서 페더를 조금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고, 컨트롤 포인트 그리고 트랜스폼 여기에 다 체크를 해주시고 선이 잘 가려질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해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오른쪽을 눌러서 프레임을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지그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끈이 안 보일 거예요. 또 이게 웬만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잘 모를 것 같고, 컬러 휠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컬러 휠에서는 뭐를 하냐, 이 컬러 마스크를 초록색 쪽에 만들어 주세요. 마스크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괜히 먼저 했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채도를 올려줘요. 그리고 섀도우 올려주시고 하이라이트 내려서 대비를 없애줘요.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제 키어를 키고 맨 밑에, 원래 이거 맨 나중에 해주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비쳐가지고 초록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스필 레벨 조금 올리고, 그리고 맷 툴스에 들어가서 요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돌려보면서 잘 빠졌는지, 여기 잘 안 빠졌죠? 요런데 이런 데들이 빠질 수 있게, 이로드는 여기 중간을 살짝 이렇게 부식시키는 것 같은 요런 느낌인데,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니에 웨스트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고 용우스는 애프터 이펙트를 할 줄 모릅니다. 됐고, 이거 이제 컬러 그레이딩 간단하게 빨리 해볼게요. 요 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아직 발매를 안 한 러시입니다. 드래곤 레이크 UHD 후속으로 만든 건데 아직 발매 안 했어요. 그냥 로그에다가 바로 얹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고요. 로그로 촬영된 영상은 원래 컬러 커렉션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약식으로 해봤습니다. 컬러 휠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초록색 조금 섞어주고, 파란색도 아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커맨드 G를 눌러서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두 개로 복사를 할게요. 하나는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놔주고 이쪽에다 놔줄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뒤로 밀려나고 왼쪽에 있는 애는 저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편집을 해볼게요. 쉬워요. 여기서 더 다가오면 되는 거니까 확대를 해주면 되죠. 확대.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완전하게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T를 눌러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돌려줘 볼게요. 어긋나게 돌아가야 재밌죠. 요거 막 이렇게 빵꾸 보이고 이런 거는 나중 최종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면 고치고, 안 그러면 안 고칠게요. 뒤쪽에 있는 친구는 각도를 이렇게 살짝 바꿔줄게요. 각도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아예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각도를 조금 바꿔주고 해주고, 여기서 100이었다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벌써 됐죠? 애프터 이펙트는 막 이런 피사계 심도를 주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해야 됩니다. 가우시안 블러 넣어줘 볼게요. 처음에는 블러가 거의 살짝만 있어야겠죠. 지금 초점은 저 박스보다 좀 뒤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면서 점점 블러가 세져서 끝부분에는 엄청 희미하게 안 맞아야겠죠.
한 요정도. 오케이, 엄청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얘도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서 처음에는 블러가 없다가 뒤로 갈수록 블러가 안 맞아야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블러가 없다가 맨 뒤로 가서는 블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게. 오케이, 얘는 조금 더 이쪽으로 옮길게요. 컬러를 따로따로 주기보다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로 한 번에 줄게요. 이렇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까지 다 해봤고, 자, 이제 스틱을 한번 해볼게요. 스틱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부분은 요 부분이고, 이 친구도 똑같이 50% 속도로 재생해줄게요. 오, 딱 맞네. 와, 이거 가물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이쪽에서 한 다음에 옮겨줄게요. 컬러 마스크를 이쪽에 씌워주면은, 오, 이건 너무 깔끔하게 됐다. 촬영을 잘해서 그런가 봐. 섀도우 올려주고, 하이라이트 낮춰주고, 채도 엄청 올려주고, 그리고 색깔을 추가해주고. 야, 얘는 너무 쉽게 됐다. 이 상태에서 그냥 키어만 얹어줘도 바로 깔끔하게 빠질 것 같아요. 키어만 얹어주면은, 오, 이제 이 친구를 여기 중간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에서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지나가게. 앵커 포인트가 너무 같다. 글씨가 이런 식으로 가야 조금 더 육령근이 강조될 것 같지. 이상하네.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주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옮겨주면,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서 있으니까 조금 돌려줍시다. 글씨 읽기 좋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컬러 조금만 매칭해 줄게요. 여기 너무 주황색 빛이 돌죠? 네, 뭐 컬러도 잘 맞은 것 같고, 요 타이밍에 글씨가 보이게 이 친구를 조절을 해야 돼요. 요 타이밍에 글씨가 보이게 하려면은 이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스크도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뭔가 떠다니는 느낌 나고 더 좋다. 다 했고, 이제 배경만 깔아주면 되겠죠? 배경은 요건데, 요게 원본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제 쇼핑몰하고 협업하는 이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트그리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식의 연기가 있는 거를 저는 원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았고, 이 다운 받은 거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줬거든요. 그냥 확대만 되게. 요 홍삼 스틱이 날라오는 게 더 멀리서 날라오는 것처럼 배경을 움직여주면은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작품은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로그 푸티지를 이 푸티지를 로그에서 컬러 코렉션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초록색을 빼주고 컬러 그레이딩을 진행하면은 이것까지도 다 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제 여기다가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외부 플러그인을 먹이고 이런저런 세부 조정을 해주면은 제가 완성한 작품처럼 나오게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제일 기본적인 원리들로만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디자인 쪽으로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너무 소프트웨어 배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안다고 고용되었다면 당신은 프로젝트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생각을 예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현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세상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튜토리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면은 진짜 방구석에서 프로덕션처럼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려면 구독해야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